60살, 나는 재혼을 포기했다. 홀로 일본 미쓰야마를 여행하던 중 길을 잃었다. 그리고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다. 41살 일본 여성,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그녀. 우연히 같은 관광지를 향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여행이 끝날 때쯤 나는 새로운 감정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재혼을 포기한 남자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재혼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처음에는 기대도 했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상대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외로움만 깊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만남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한때는 사랑이 삶의 일부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차츰 희미해졌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낄 일이 있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결국 혼자가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며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만남은 대부분 어색하고 형식적이었다. 상대는 물론 자신조차도 진심을 다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익숙한 일상 속에서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불쑥 누군가와 함께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바람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사회적 관계를 줄여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풍경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며 새로운 환경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일본 미야자키현의 소도시 미쓰야마였다. 사람이 붐비지 않고 오래된 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곳.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여행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미쓰야마 성으로 가는 길을 몰랐던 것이다. 핸드폰의 지도 앱을 켜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본어 표기에 혼란스러웠다. 길거리에 안내 표지판이 있었지만 글자만 보고는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근처 상점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다.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고 현지인처럼 보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지만 어쩐지 이 여인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스미마센, 미쓰야마조와 도코데스카? 서툰 일본어로 길을 묻는 순간 한 여성이 나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묶은 그녀는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뜻밖에도 한국어로 답했다. 아, 미쓰야마 성이요? 저도 거기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단순히 길을 묻고 지나칠 일이었는데 그녀 덕분에 함께 걷게 되었다. 그녀와 나란히 걷는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토 유카. 미야자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류 팬이라 표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나는 그녀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다. 한국 여행 경험, 좋아하는 드라마,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등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를 익혔고 일본에서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도 나간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노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감탄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문법도 다르고 발음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세요? 유카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요. 그 드라마 보고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일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함께 배우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 미스야마성에 도착했을 때쯤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돌담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이게 했다. 저 멀리 성체가 보였고 햇살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옆을 돌아보았다. 유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멋지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그런데 풍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순한 여행자의 우연한 동행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내게 특별하다는 것을. 여행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순한 여행자의 우연한 동행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녀와의 대화가 무척 즐겁다는 것을. 여행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유카와 나는 자연스럽게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스야마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해 주었고 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가 몰랐던 세계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은 현지 시장을 함께 돌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다. 그녀는 일본의 전통 음식인 니쿠만을 추천했고 나는 한국의 떡볶이에 대해 설명했다. 두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끝없이 웃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장을 자주 가세요? 유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젊었을 때는 갔지만 요즘은 잘 안 가요. 오랜만에 오니까 새롭네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더 재미있죠. 시장의 소음도, 음식 냄새도 같이 경험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군가와 이런 소소한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 찻집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미소,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가 점점 더 내게 특별해졌다. 유카 씨는 결혼 생각 없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요. 하지만 쉽지 않죠. 나이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어렵죠. 저도 한때는 결혼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 그것은 나도, 그녀도 같은 고민이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저는 요즘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인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대화가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결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 향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떠나기가 싫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에는 수다스럽던 그녀도 말이 없었다. 가끔씩 우리 사이에 오가는 짧은 대화는 한층 조심스러웠다. 공기마저 무거운 듯했다. 익숙해진 그녀의 걸음걸이, 조용히 내 옆을 지키던 그녀의 온기.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택시는 천천히 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마음에 담아두려 했었다. 유카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이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출국장을 앞에 두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행 즐거우셨죠? 한국 가서도 가끔 연락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류카 씨도 건강하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순간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이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남아도 될까?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저 짧은 작별 인사만이 나왔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녀를 뒤로하고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 걸음 더 걸은 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 역시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허전했다.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문득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던 것처럼 그녀와의 기억이 내 안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와 나눈 대화, 함께 걸었던 거리, 찻집에서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까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나는 정말로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 걸까?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혼자인 삶이었을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습관처럼 TV를 켜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녀와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쓰야마에서 찍었던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선명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떨렸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몇 번이나 망설이며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지금 연락하는 게 맞을까? 그녀도 같은 마음일까?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나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유카 씨, 다시 일본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긴장이 되었다. 혹시 그녀가 바쁘다며 거절하면 어쩌지? 우리 만남은 단순한 여행 속의 한 에피소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도 나는 단순한 여행자의 한 명에 불과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을 펼쳤다. 그러나 단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렇게 10분, 15분이 지나고 나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럼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언제 오실 건가요?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래전 설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썼다. 조만간 갈게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시 한번 용기 내볼 수 있겠다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채워가기 위해.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다시 사랑을 믿어보기로 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미쓰야마를 찾았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이곳에 온 것이었다. 도착 로비에서 유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나도 모르게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미소가 더욱 선명해졌다.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반갑게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긴장이 풀렸다. 네, 다시 와서 기뻐요. 그날 이후 우리는 미쓰야마 곳곳을 함께 걸었다. 그녀가 추천한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비 오는 날, 작은 일본식 여관에서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을 따라 흐르는 빗방울이 부드러운 선을 그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 보였다. 유카는 창가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끝에 빗방울이 닿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 소리 참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비 오는 날은 언제나 감성을 자극하죠.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 그렇고요. 유카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같이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조용한 순간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감정이 어느새 깊어지고 있었다. 유카는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느끼며 말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특별해요. 여기는 늘 같은 풍경이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바뀌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상이 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을 바라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국에 오면 어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내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한국에 온다면 우리는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언젠가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유카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이와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주저하지 않도록, 조급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함께 꿈꾸기로 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다시 사랑을 꿈꿔보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을 선택하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당신의 인연은 어쩌면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볼 용기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50대에 새로운 꿈을 찾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열정을 발견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진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세요. 사랑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작은 인연이 큰 의미를 가지려면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